안녕하세요. 남친과 결혼 준비 전 조율되지 않는 의견 차이 때문에 글을 썼던 쓰니입니다. 써주신 댓글들을 모두 읽고 2번, 3번 더 정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독여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다시 한번 후기 글을 남깁니다. 남친과는 작년 9월에 만나 실제 연애 기간은 짧았지만 저에게는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만났기에 연인이 된 후 바로 양가 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렸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저희의 만남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지금 남친만은 아니었습니다. 29살에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절대 안 된다며 반대를 하셨었죠. 지금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부모님께서 제 선택을 거부한 게 처음이라 크게 상처가 되어 이후 연애도 안 하고 결혼에 대한 의미를 잃은 채 지냈습니다. 그때 제 모습 때문이었는지 제가 속을 태우고 있으니 그냥 부모님께서 더 해주겠다 하신 것 같아요. 참고로 남친도 지속적으로 만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버님께서 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반대하신 이유는 가정사나 댐댐이 문제였고 재력이나 다른 외적인 조건들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글을 쓰고 난 후 지난주 남친과 대면을 하게 되었네요. 월요일 짐을 가지러 못 가서 어린이날 가게 되었는데 그때 집 앞에 남친이 와 있더군요. 당시 아빠와 함께 갔었기에 아빠도 남친을 보시고 많이 난감해 하셨습니다. 간간히 얼굴도 뵙고 있었기에 그 상황을 어려워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만나는 동안 서로의 부모님께 참 잘해왔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아빠는 먼저 들어가 있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어색하게 서로 마주보다 남친의 차 안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못 봐도 이틀에 한 번은 만났던 사람이라 저희에게 일주일의 시간은 굉장히 낯선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남친에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차 안에서 한참을 침묵하고 있다가 남친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 미안하다 사과부터 하더군요. 그러고는 내 고집으로 일을 키운 것 같다. 나는 네가 이토록 단호하게 연락을 안 받을 줄은 몰랐다. 내 생각이 짧았다. 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남친을 다시 보게 된다면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울고 있는 남친을 봐도 아무렇지 않더군요.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차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울고 있는 남친에게 왜 그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아버님의 뜻이었는지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렸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했었죠. 제 물음에 남친이 천천히 대답을 하더군요. 아버님께서는 땡땡이 집에서 살면 남은 대출이 있다면 갚아주겠다. 지금 받고 있는 월세도 보증금도 지원하겠다. 불안정한 시기에 집을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지켜보다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하면 차익만큼 더 지원해 줄 테니 그때 옮겨가라.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참고로 연봉 얘기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방문했을 때 아버님께서 둘이 결혼한다면 올려주겠다 하신 거였습니다. 아무튼 남친은 계속해서 아버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아파트에 대출금이 없었고 제가 사는 집에 보증금도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어 생각했던 것보다 본인과 제 자산의 규모가 달라 불안해졌다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항상 표현 많이 해줘서 고맙다. 너의 눈만 봐도 진심이 느껴져서 좋다. 하고 말하던 사람이었기에 정말 많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더 큰 책임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저를 억압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전에 아이 낳고 나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말이 지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아빠가 와 계셨기에 그 정도의 대화만 하고 주말에 만나 얘기하자 약속 후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빠에게 간략하게나마 남친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전해드리고
우선은 집에서 지내겠다 말씀드렸어요. 주말에 집으로 가겠다는 말과 함께요. 이때 아빠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9살의 제 선택을 응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부모는 심정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그때의 부모님은 그 길이 제가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지내던 시간들을 보상해야겠다는 생각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 말씀하셨다네요. 다시 또 반대하면 제가 영영 혼자 살겠다 생각할까봐 걱정이 됐다 하시면서요. 이건 지금도 너무 걱정된다며 제 눈치를 보시더군요. 이후 며칠 동안 오랜 고민을 하고 난 끝에 주말에 남친과 다시 만나 이별을 고하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담담하게 제 마음을 전했고 이제는 부모님이 우리를 반대하신다 하니 아무 말 없이 앉아있기만 하더군요. 그 말을 끝으로 저희는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남친과 너무 가까이에 살고 있어 제가 사는 집은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고 다시 본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은 많이 공허하네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제가 원하는 가정을 이룰 수 없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들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도 이번엔 부모님께 걱정스러운 딸이 되지 않으려고 또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으려고 최대한 담담하게 지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끝맺음으로 갈 줄 모르고 쓴 글이었는데 첫 글을 보니 참 해맑았네요. 조만간 마음이 추스러지겠죠. 그동안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잘된 거예요. 남이 봐도 그 결혼은 아니다 싶은데 부모님은 오죽하셨을까요? 각자에게 맞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마음 잘 추스르세요. 쓰니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합니다. 두 번째, 결국 그 남자는 쓰니의 자산이 생각보다 많아 자격지심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린 거였네요. 어떻게든 쓰니를 끌어내리려고 용을 쓰던 놈입니다. 저런 놈이랑 같이 안 사는 건 인생의 복이에요. 차라리 평생 혼자 사는 게 낫지 저런 놈이랑은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인연은 언제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 걱정 말고 지금은 마음 잘 추스르시고 상황 정리 잘하세요. 결혼은 과정 중 하나일 뿐이지 유일한 목표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쓰니의 행복임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남자의 말이 본심을 순화해서 한 거네요. 돈은 너보다 없지만 갑질하고 싶었다. 그래서 너를 나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뜻이죠. 잘했습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에요. 네 번째, 남자 참 생각이 짤래요. 아내를 집구석에 처박아서 휘어잡고 살아야 할 존재로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교묘한 말장난이나 하고 여자랑 그 부모가 양보하면서 달래려 하니 역시 걸려들었다며 뻗팅기기 시전하다 폭망한 거죠. 님 같은 분이 돈까지 있고 사랑만 해주면 알아서 잘할 텐데 지복을 지가 신나게 뻥 찼네요. 다섯 번째, 남친이 말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쓰니의 자산이 더 많아 본인과 비교돼서 그랬다는 말은 쓰니 집에 들어가 살면서 월세를 없애고 님을 가스라이팅해서 꺾으려고 시도하려 했다는 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계산기가 팍팍 돌아가지 않고 셈이 밝지 않으면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남자 아버지도 쓰니가 대출이 있으면 갚아주려 했고 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려고 했었다 하지만 말뿐이잖아요. 님의 전세금에 시댁에서 해주기로 한 보증금만 합쳐서 다른 곳에 전세를 얻자 해도 싫다고 한 저희가 뭘까요? 그 또한 본인들은 손해보지 않고 잘 받고 있는 님의 월세를 끊어서 월급으로 가스라이팅하고 님을 무기력하게 만들 궁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이 있는 집안이면 남의 이목 생각하고 며느리한테 생색내고 싶어서라도
집을 해주거나 큰돈을 보태줍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계속 말이 바뀌고 상황에 맞춰 다른 말하고 돈 안 보탤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님이 도망치려고 하니 사과하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고요. 그런 남자는 본인 가족 사업체가 힘들어지면 님을 가스라이팅해서 님 재산까지 빼먹을 겁니다. 결혼 전에도 재산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면 대놓고 님의 재산을 탐낼 거예요. 고로 파혼 잘하셨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